기존의 주택 쪽으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상급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청약 탈락자분들도 많고. 청약 탈락자분들도 많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분들 같은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해당한님 물어보셨네. 네. 지금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청약도 지금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보다는 당첨된 사람들이 훨씬 적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나머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어야 되냐라고 본다면은 최근에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무역 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경기는 안 좋고 여기다 내수까지 또 안 좋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규모의 SOC 사업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많이 현재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에 발표된 대규모 사업 지역들이 몇 군데 나왔는데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들도 좀 회복이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신규 분양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개발 호재 지역들을 우리가 잘 찾아 들어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당한님 지금 포지션 어떻게 하냐고 본다면 보유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시고 갈아타기를 빨리 하셔야 될 포지션에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꾼내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뭐 15개 첨단 산업단지 이 지역이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쏟아붓겠다는데 300조 원을 수도권에 갖다 붓겠다. 용인 남사면에.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도 6대 첨단 산업에 550조, 250조를 나머지 5개 나누겠다. 그럼 지방에 50조가 투입된다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입되고 또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서울을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아니 나라래? 도시. 나라로 만드나요? 글로벌 5대 도시로. 오세훈 대통령인가? 자, 서울시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 5위 안에 드는 서울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네. 라고 해서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지역들에 가서 기다리시는 게 과연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만약 그런 지역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 5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운상가입니다. 세운상가. 이게 이제 중구죠. 고도 제한을 풀어서 주변을 개발하는 거죠. 이 세운상가 쪽을 중심으로 하겠다. 여기는 이제 고도 제한 네. 90m가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100m 이상을 풀어버리고 용적률도 600%로 제한돼 있는 것을 1000% 이상 쓸 수 있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요 세운상가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창덕궁, 그죠? 종묘라고 하죠. 네, 종묘. 네. 창덕궁부터 시작해서 다 읽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남산, 밑에 남산. 이게 지금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네. 단절된 거를 세운상가로 연결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상가 이거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분양하고 있는 것들이 원래 분양하고 있는 이제 그 음. 건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나 두 개씩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가운데를 이제 녹지축으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세운상가까지 완전히 철거를 하고 거기다 녹지축을 그렇죠. 만들겠답니다. 이게 메리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될 메리트는 뭐냐면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도심 같은 경우는요. 단점이 뭐냐면 업무타운이 많으니까 일하기는 좋은데 저녁 8시만 되면 여기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밥 먹고 술 먹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공동화 현상. 깜깜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지역에 이런 기반 시설을 중간에 짓게 되면 사람들이 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8시 이후에 9시 이후에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지역이 12시에도 밖에 나가도 산책하거나 뭐 먹거나 뭐 관광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주변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남산 밑에 이 지역이 주거타운이 굉장히 열악해서 여기가 어떻게 본다면 약간 판자촌 같은 지역도 많았어요. 서울에서 노도 네. 가장 심한 지역 중에 네. 하나죠. 근데 이 지역을 고도 제한을 없애도 전부 다 역세권이 굉장히 높은 용적률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 여기는 용적률이 500에서 700%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까지 같이 물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죠,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도심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왜냐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게 이 도심인데 이 지역이 이제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변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를 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미리 투자한 사람이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세운상가 주변 지역 보유자라면 무조건 보유하시거나 네. 일로 갈아타시는 금액이. 네. 자, 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네. 그죠?
확실히 사업 네. 크고 조금만 돈이 조금 더 있으신 분은 여기를 들어가셔라. 그럼 어디입니까? 국제업무지구입니다. 자, 용산 국제업무지구죠. 자, 이 네. 그림 보시게 되면은 용산 국제업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만든 거예요. 서울시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실제 조감도를 실제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과거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는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주하게 돼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노출로 돼 있는 지상철도인데 이걸 다 지하에서 공원 만들고 국제업무지구 지상 공간들도 50%는 녹지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국제업무지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지금 한강으로 연결되고, 그죠? 한 요쯤에 그 뭐죠? 서울링? 서울링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요 지금 위로 이게 서울역까지 연결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게 지상 지하로 용산 공원 연결되는 거죠. 게이트웨이. 요렇게, 게이트웨이. 이렇게 연결되고 나면은 저는 요 지역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 여기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그죠? 그래서 10% 정도, 20% 정도 싸게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보유하신 분들은 무조건 요 일대, 요 가까운데 요 일대, 그 다음에 요 한강변 요 일대, 여기 보유하신 분들은 뭔 걱정이 있을까요? 걱정 없죠. 요 세 군데? 요 세 군데를 보유하신 분이거나 또는 다른 데 가지고 계신 걸 팔고 이 세 군데는 무조건 어디가 됐든지 한 군데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금이 오르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요 지역은 확실하다. 이런 지역들 두 번째 저희가 추천하는 요 두 번째 지역은 확실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세 번째 서울 혁신파크, 독번 혁신파크입니다. 여기가 이제 연신내역 주변 네. 연신내역이 생기는데 여기도 2026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일대도 위쪽이 이제 재개발 예정지들, 네. 이 녹번역 주변에 재개발 예정지들하고 연관을 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까지 단지가 큰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네. 이제 대규모 단지들의 아파트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본다면 서울시 개발지들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아니 여기도 사신 분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유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GTX도 연결되고 신분당선도 연결되고. 네. 그리고 다음 거 보시죠. 다음 거. 자, 여기는 휘황찬란하고 여기 벌써 곤도라가 연결됐네요. 서울링. 대관람차. 대관람차. 아, 곤도라래. 대관람차가 됐네요. 네. 벌써 달려. 여기는 이제 영동대로 지하도시 네. 건설이죠. 자, 이 영동대로 주변도 여기 투자가 후회를 할까요? 삼성역 주변 지역은 지금 현재 강남의 중심으로 다시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도시 건설이라는 게 강남에 부족한 게 녹지잖아요. 근데 이 도시의 큰 대로를 지하로 묻어버리고 지하로 차가 다니게 하고 위에 녹지를 만들게 되면 삶의 질적인 부분,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니까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코엑스 요 자리입니다. 코엑스 자리고 지금 현재 열심히 공사 중에 있어요. 그죠?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언제죠? 3년? 2017년인가? 2017년. 4년 후에 이게 드디어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못 사요. 늦어요. 그때는 또 금리도 낮을 거야. 그럼 더 비싸. 그죠? 전세도 높을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어제 유튜브 찍었는데 2027년에 팔기 너무 좋아. 완공됐을 때. 아, 그렇죠. 폭발로 날릴 때. 그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주변의 아파트가 지금도 비싸요. 그 뭐 엄청나게. 현대 아이파크 뭐 대한민국 최고 비싼 데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삼성역 주변도 비싸잖아. 아파트들은 다 비싸요. 그럼 요 주변은 여러분들이 요 근처에 오피스텔을 한번 늘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이 투자 가치가 없고 대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지금 안 좋아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지금 제일 싸. 그렇지. 그럼 제일 쌀 때 사면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한 가지. 제일 쌀 때 산 부동산은 절대 후회가 없고, 물론 제일 쌀 때 샀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면 후회를 해요. 그죠? 허허벌판 뭐 파주 같은 데 오피스에 산 사람 후회해. 그렇지. 수요가 근데 없는 데들은. 도심이나 강남이나 용산 같은데 제일 쌀 때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에 제일 쌀 때 산 사람은 후회 없어요. 그래서 요 주변에 아파트가 힘들다면 저는 오피스텔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전 추천하는데, 이것도 여기는 뭐 방 하나짜리보다는 두 개짜리가 좋겠죠. 조금 더 큰 걸로. 네. 전체 그래서, 서울의 오피스텔 중에서 원룸이 95%고요.
1.5룸이 3% 정도, 그다음에 투룸이 1.5% 정도 되니까 모든 부동산은 희소성이 높은 게 앞으로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제 1.5룸이나 투룸 정도 이상을 고려하신다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쪽 그 테헤란로 쪽에 있는 오피스텔도 보면 한 15% 이상은 좀 가격들이 좀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싼 게 많이 있겠네요. 네, 좀 네. 있습니다. 보게 되면 다음 지도는 자 여기가 여러분들 이거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년 전부터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다 아는 걸 저만 몰랐나 모르겠어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작업 지금 하고 있죠. 네, 동탄이나 이런 데는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통했습니다. 개통했나요? 네네. 아, 저한테 왜 얘기를 안 했지? 개통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요게 동탄 쪽은 개통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이 양재 IC에서 한남대교 쪽의 경부고속도로는 소식이 없었어요. 네. 그죠? 밑에 쪽은 많이 지금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진짜 중요한 지역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드디어 서울시에서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서울시에서 안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서초 양재 IC 밑에만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안 해도 되는 거. 서울시에서는 왜 안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했어. 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수도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이제 드디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겠다고 이제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 지역의 혐오시설이었는데 요게 지하로 여러분들 묻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하가 아니고 여기가 엄청나게 테마파크.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서부간선도로라든지 몇 군데가 지하를 했죠. 영등포 또 뭐 국회대로 뭐 지하도 했고. 그렇죠. 근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집값 상승도 굉장히 낮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아파트나 이런 주거타운 몇 개만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단지 내에 산책로도 있는데 그 하천 조금 연결되는 거 조금 편해졌다고 뭐가 그렇게 집값 뛰겠어요. 근데 여기는 달라. 여기는 아파트만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죠. 상업시설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에 이게 생긴다고 한다면 이 동네의 토지 가격이 변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강남역 쪽으로 사람들이 먹으러 갔다면 거기서 먹고 난 다음에 무조건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쉬었다 가요. 그런 동네로, 그러니까 연남동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은 요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한남 IC에서 이 양재 IC까지 이렇게 지하로 여기가 묻히는데 그러면 투자하려고 봤더니 여러분들 아파트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파트를 갔더니 반포자이 그렇죠. 40억이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옆에 나홀로 아파트 봤더니 20억씩 해. 강남 아파트니까. 너무 비싸.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가 된다고 해도 저는 이게 주변 아파트 반포자이 집값이 과연 얼마나 뛸까? 저는 그렇게 많이 뛸 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반포자이는 세대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대수가 크다 보니까 거기 내 산책로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책로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굳이 여기까지 밤에 여기 조금 더 산책로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집값 뛰지 않아. 제가 강남에 지하철역 하나 생긴다고 집값 안 뛴다는 얘기 많이 드려요. 근데 만약에 경기도에 지하철역이 교통이 되게 불편한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겼어. 그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폭등하죠. 많이 뛰면은 2배 뛰어요, 2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게 생긴다고 하는 거는 이게 아파트의 호재가 아니에요. 뭐의 호재냐면 주변에 빌라촌 또는 오피스텔의 호재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빌라촌들은 지금 개발하기에 뭔가 막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겨서 이런 개발 호재가 생기면 사람들이 모일 걸로 예상하면 갑자기 개발이 안 되던 빌라촌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반포 1동이라든지 서초동 같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남역 일대 오피스텔들은 단지가 작은 오피스텔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그럼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요. 근데 요게 만약에 생긴다. 갑자기 테마파크가 생겨. 여기 공원. 외국의 스페인의 무슨 큰 엄청난 이슈가 되는 공원 같은 게 여기 생겨. 그러면 그 오피스텔이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가격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 하라 오피스텔이 살아나야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살아날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의 월세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전에 살아날 수도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요 주변 지역, 그러니까 제가 서울의 다른 지역 오피스텔 사라고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오피스텔 살 때 세 가지 항상 조건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어무타운. 그렇죠. 두 번째가 뭐죠? 주변에 편의상업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는 희소성 있는 투룸 정도로 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네 번째 호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외에 제가 사라고는 절대 안 해요. 그건 사는 건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제가 물건을 사놓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고 없어. 그게 아니고 좀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 월세를 받고 나중에 차익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서초동이나 이런 좀 양재역 쪽의 빌라들 좀 저렴한 것들 이런 것도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강남역 주변의 어떤 그 오피스텔들 위주로 한번 저렴한 오피스텔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걸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또 이런 주변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고 그렇죠. 네, 매도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면 이 부동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서울의 5개 지역 네. 또는 용인의 이런 반도체 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지역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3년 후에 떨어질까요? 하락을 할까? 아니면 100% 뛸까?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언제가 가장 쌀까? 지금? 아니면 7월? 10월? 아니면 내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개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 또 왜냐면 여기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숨 걸고 진행하는 데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 목숨을 쉽게 거는 게 아니거든요. 목숨 걸었대요? 예. 네. 보유하신 분들은 무조건 보유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역은 다양하게 말씀드린 거는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빌라까지 다양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사시면 돼. 지역도 다양하잖아요. 네. 녹본도 있었죠. 그렇죠. 강남도 있었죠. 용산도 있었죠. 또 뭐 있었죠? 삼성도 있었죠. 삼성도 있었고. 방배도 있죠. 저희가 한강은 지겨워서 안 했어요. 맞아요. 우리 여기 니케이트님이 떴네. 바닥 쳤대. 빌라왕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빌라 전세가 지금 굉장히 완전히 폭락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가장 빌라 전세가 힘들 때고 요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올 한 7월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7월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을까.